오늘날 비즈니스가 IT 인프라에 요구하는 건 1시간 뒤에 보고서 제출해입니다. 이런 요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대응을 못하면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HDDC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제약으로 SDDC처럼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 구축뿐만 아니라 안정화를 위한 사후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는 효성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SDDC에 대한 전반적인 단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 효성만의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효성 TMI.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사업팀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유호상 PM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사업팀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조홍희 PM입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스토리지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클라우드 사업은 어떤 걸 수행하고 계신가요? 효성이 오랫동안 스토리지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스토리지 전문 기업의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물론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것도 맞지만 현재는 DX 시대에 맞게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본부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서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성을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솔루션도 잘하는 기업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컨설팅 및 제안이 주 업무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센터와 같은 IT 인프라를 SDDC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도와드리는 팀입니다. SDDC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 같은데 SDDC와 클라우드는 같은 용어 아닌가요? SDDC와 클라우드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SDDC는 과거 우리가 익숙하던 전산실이나 데이터 센터를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세대 IT 인프라라고 볼 수 있고, 클라우드는 SDDC와 같은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가 외부적으로 공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고, 기업 내 자사 서비스용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그중 오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보완 설명하자면 SDDC는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SDDC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약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하여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많은 이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양한 하드웨어들에 대한 제약을 줄여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IT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기존 IT 인프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존 방식으로는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없나요? 기존의 IT 인프라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이 방식을 하드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즉 HDDC로 부르기도 합니다. HDDC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제약으로 SDDC처럼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위해서는 수많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들은 각각 다른 제조사의 제품으로 관리가 매우 어렵고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특정 하드웨어 종속성이 있어 유연한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요구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업계에서 우스갯소리로 HDDC를 휴먼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HDDC로 비즈니스 요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국내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처음에 HDDC로 클라우드를 구축했다가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DDC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HDDC에서 SDDC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SDDC 기반 클라우드는 크게 4개의 레이어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하드웨어 레이어인데요. 기존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IT 인프라와 동일하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레이어로 하드웨어 인프라의 각 요소를 가상화를 통해 소프트웨어로 재정의하게 되며
요소별로 SDC, SDS, SD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역이 바로 SDDC의 핵심 코어 영역이 되고요. 줄여서 SD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DDC의 핵심 코어 영역이 준비되고 나면은 세 번째 단계인 관리 레이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관리 레이어는 인프라 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로깅 시스템, 운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휴먼 폴트 방지 및 온디맨드 서비스를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관리 레이어를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즉 CMP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적용하고 나면 SDDC 기반 클라우드를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하면 이아스, 파스, 사스를 떠올리시는데요. 이들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IT 인프라를 SDDC 기반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클라우드에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를 서비스하면 이아스, 컨테이너와 같은 플랫폼을 서비스하면 파스, 웹하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웹하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스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레이어인 서비스 레이어입니다.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이아스, 파스, 사스뿐만 아니라 재해복구, VDI, AI 시스템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시스템을 SDDC 기반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SDDC는 다양한 하드웨어 제약을 없애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확장하여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HDDC 기반 클라우드 역시 이 부분이 가능은 하지만 다양한 하드웨어 종속 때문에 민첩한 대응이 어렵고 많은 인력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SDDC 기반 클라우드 구축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면 쉽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건 사용자 입장이고 운영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뤄야 할 스택이 너무 많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으로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SDDC는 광범위한 스택을 다루기 때문에 새로 익히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러닝 커브도 상당하거든요. 비용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DDC 기반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비용으로 따졌을 때 HDDC에 비해 도입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DC 기반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SDDC 기반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핵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IT 인프라 관리에 더 큰 유연성과 민첩성을 제공해서 필요에 따라 리소스를 신속하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신규 서비스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오는 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분화된 접근 제어나 자동화된 정책 적용으로 향상된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사이버 위험 및 데이터 침해와 같은 보안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DDC는 물리적 하드웨어를 줄이고 관리 프로세스를 합리화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SDDC로의 전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비즈니스는 정말로 갑작스러운 요구가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기존의 비즈니스가 IT 인프라에 요구하는 건 내일까지 보고서 제출해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그냥 다 같이 야근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비즈니스가 IT 인프라에 요구하는 건 1시간 뒤에 보고서 제출해입니다. 이런 요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대응을 못하면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SDDC로 전환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화 솔루션 선정인데요. SDDC로 전환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신속함과 효율화인데 단일 아키텍처가 아닌 다양한 솔루션의 병합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기존 환경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안정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SDC, SDS, SDN 각 영역별 가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컨설팅, 설계, 구축 단계별 체계적인 사업 수행인데요. SDDC는 단순히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IT 인프라의 전반적인 영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지원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담당자 역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SDDC의 개념과 향후 로드맵 등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하게 하며 구축 역시 체계적인 설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사업을 하게 되면 구축 이후 다양한 이슈로 서비스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구축된 SDDC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지원 체계입니다. SDDC에서는 IT 인프라의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슈 발생 시 각 영역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담당자나 엔지니어가 협력해서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다 보면 이슈 해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 지원 체계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DDC 기반 클라우드 구축과 관련해서 효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SDDC 기반 클라우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히다치 서버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는 오랫동안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VMware를 사용합니다. 이 두 솔루션을 기반으로 SDDC에 최적화된 세 가지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UCP CI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컴퓨팅 영역인 SDC가 사전 설계된 제품으로 저희 효성이 오랫동안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히다치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SDDC를 시작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UCP HC라는 제품으로 SDC와 SDS가 사전 설계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업계에서 HCI 어플라이언스라고 부르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UCP RS라는 제품으로 풀스택 SDDC가 사전 설계된 제품입니다. SDI와 CMP 영역이 합쳐진 모델로 시작부터 풀스택 SDDC 기반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도입하시면 되는데 이 중 UCP HC가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도입하는 게 선택의 폭이 더 넓을 것 같은데 일체형 어플라이언스의 장점은 뭔가요? 또 고객들이 HCI 어플라이언스인 UCP HC 모델을 많이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모든 X86 서버가 다 똑같이 인텔이나 AMD CPU를 사용하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용하는 건 동일합니다. 메인보드나 PCI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는 히다치 벤테라와 VMware가 협력해서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치고 출시됩니다. 이처럼 검증된 구성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호환성 이슈가 없고 디스크와 같은 파트 장애율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턴키로 구매하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훨씬 저렴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UCP CI 제품과 HCRS 제품은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조금 다릅니다. CI 모델은 설계 자체가 외장 스토리지로 SDDC를 구축하는 모델이라 향후 HCI 형태의 SDS를 도입하려 할 때 안타깝게도 새로운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UCP HC와 RS는 SDS를 위해 설계된 제품이지만 외장 스토리지 연결까지 고려된 제품이라 향후 SDDC를 확장할 때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확장에 유리함이 있어 고객분들이 UCP HC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보니까 왠지 UCP CI가 확장성이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CI 제품은 CI 제품만의 포지션이 또 있습니다.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면 SLA에 따라 다양한 성능과 가용성을 옵션으로 제공하는데요. SDDC 기반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DB와 같은 고성능 I/O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외장 스토리지 연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SDC 영역만 도입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CI 제품을 사용하시면 라이센스나 하드웨어 부분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SDDC 기반 클라우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UCP와 같은 어플라이언스만 도입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사실 성공적인 SDDC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SDDC는 IT 인프라의 많은 영역을 다루다 보니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구축뿐만 아니라 안정화를 위한 사후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는 효성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SDDC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 및 구축과 사후 기술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 UCP와 같은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 벤더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벤더가 직접 전문 인력을 통해 SDDC에 대한 전반적인 단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 효성만의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전 컨설팅과 체험센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사전 컨설팅은 SDDC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분들께 아키텍처 이해 및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 단계별 전략에 맞게 초기 도입 이후 SDDC를 확장하실 때 필요한 로드맵도 같이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는 SDDC를 전혀 모르던 분들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체험센터는 저희가 운영 중인 SDDC 기반 클라우드인데요. 컨설팅을 받으시고 SDDC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하신 뒤에 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거나 테스트 환경을 제공받아 직접 써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 체험센터를 DX센터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고객분들이 방문해서 체험하고 나면 확실히 SDDC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DX센터는 단순히 체험센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DDC 아키텍처는 대부분 구조가 비슷해서 이슈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작업 전에 DX센터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운영 환경에 적응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DX센터를 일종의 테스트 환경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는 사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증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효성이 보유한 기술 역량은 무엇인가요? 저희 효성은 SDDC에 대한 기술 지원을 두 단계 기술 지원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선 지원은 사업 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2선 지원은 PM이나 PL로 투입돼서 구축 설계부터 전반적인 사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1, 2선 엔지니어 분들이 서버와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VM웨어까지 통합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의 강점 중 하나인데요. SDDC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환경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엔지니어가 여러 업체로 나뉘면 이슈 발생 시 빠른 해결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서로 간의 문제가 아닌 부분을 찾으려다 보니 흔히 말하는 핑퐁 치는 케이스가 빈번해지는 거죠. 저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단일 지원하기 때문에 이슈 발생 시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엔지니어들 간의 협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적인 기술 지원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SDDC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 지원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퀄리티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다른 업체들을 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기술 지원이 어렵거나 외주 업체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국 기술 지원 조직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동일한 퀄리티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 이후 안정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효성의 엔지니어들은 하드웨어 전문가 아닌가요? 효성이 오랫동안 스토리지 전문 기업으로 있다가 보니까 엔지니어들도 스토리지 전문가들로만 생각하시는데요. 효성은 VM웨어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역량을 보증해주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SC라는 자격인데 MSC에도 여러 단계의 자격이 있습니다. SDC, SDS의 역량을 검증하는 DCV, SDN 역량을 검증하는 MV, 그리고 CMP 역량을 검증하는 CMA가 저희가 취득한 자격입니다. 각 자격은 VM웨어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 인력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해야 되고 해당 분야별 사업 실적이 있어야만 취득 가능한 자격으로 하드웨어 벤더들 중에서는 효성이 유일합니다. VM웨어 공인 자격증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SDDC의 영역별로 트랙이 나뉘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VCP까지 많이 취득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경험을 쌓고 취득할 수 있는 VCAP이 있는데 이 자격은 설계 능력을 보는 디자인 시험과 수행 능력을 보는 디플로이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VCAP의 두 시험을 모두 패스하면 VCIX라는 자격이 추가로 부여되고요. VCDX라는 최상위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희 1, 2선 엔지니어분들은 VCP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VCAP이나 VCIX를 취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격 중 VCAP부터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VExpert라는 자격이 있는데요. 이 자격은 VM웨어 커뮤니티에서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공식 자격입니다.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만 저희 효성에서는 수년째 자격을 유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VM웨어도 잘하는 회사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인터뷰를 정리한다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효성은 SDDC를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컨설팅을 통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걸 도와드리고 SDDC에 필요한 풀스택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DC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저희 효성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효성은 검증된 1, 2선 기술 지원 조직으로 설계부터 구축까지 단일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안정화를 위한 사후 기술 지원까지 원스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서비스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